법원들은 바람이 닿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풀처럼 처신했습니다. 재판마저 소추에 해당한다는 논쟁적 선례를 남겨놓았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몰려가 법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법치주의가 누더기처럼 망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를 청산하자며 더 체계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가고 있습니다.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가 뒤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밤 10시 28분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결의로 그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 일로 그는 2025년 4월 4일 대통령에서 파면돼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월 4일 새 대통령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에까지 이른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는 한국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준동한다는 등의 망상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평시의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의 판단은 오판이었습니다. 그 계엄은 한국이 자랑하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허무하게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은 잠자리에 들던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일부 증언은 야당과 국민을 분노로 뭉치게 했습니다. 그 분노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 수뇌부의 정치 전략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대선과 대선 이후의 정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집권한 정부라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체계적 민주주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파괴는 법치주의 유린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치주의 전제인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12개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던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지우려 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만약 권력이 법치주의 유린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치명적 선택이 한국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법치주의 유린은 전방위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원들은 바람이 닿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풀처럼 처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잇따라 중지한 것입니다. 법원들은 헌법 84조의 근거에 재판을 중지한다고만 발표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불소추 특권입니다. 학계의 다수설은 여기의 소추를 기소와 수사로 봅니다. 진행 중이던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입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은 특별한 설명도 없이 재판마저 소추에 해당한다는 논쟁적 선례를 남겨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개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을 계속 중지할지 자신이 없는 것일까요? 그랬던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걱정한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이 법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그 대신에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사 개입을 통해 재판을 계속 중지할 판사를 그 자리에 보내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이 법을 통과시켜 재판을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치주의가 누더기처럼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한 법치주의 파괴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그 출발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로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하도록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극소수 정치검찰의 폐해는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고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에 맡긴다면 범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까요? 수사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진행될까요? 그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 유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법에서 삭제하는 식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1심 법원은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에게 주로 배임죄를 적용해서 최대 징역 8년 등 중형을 선고하고 5명 전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만약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대장동 관련자들은 상급심에서 배임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배임죄를 없애면 경제 정의도, 사법 정의도, 공직 윤리도 죽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허위사실 공표 행위도 선거법에서 삭제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로 이미 처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바보가 되고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 유리는 대법원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사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에 많이 집어넣고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겠다는 계산일 것입니다. 대법관 정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입니다. 현대의 명저로 꼽히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대법관 정원 같은 수법을 심판 매수라고 규정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독재 수법을 받아들일 만큼 타락했습니다. 사심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인정한 헌법 101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폭력적 방법까지 구사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 모욕을 하고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대법원장의 뒤를 캐고 그의 사퇴를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몰려가 법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사법 문제를 관장하는 법사위마저 법뿐만 아니라 주먹까지 휘두른 것입니다.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힘으로 짓밟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행정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법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법과 주먹을 모두 동원합니다. 제가 일찍이 경고했던 괴물 독재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를 청산하자며 더 체계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가고 있습니다.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붕괴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안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등 도덕적 이완이 심각합니다. 행정부는 전과자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지경이 됐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면 엘리트의 타락이 국가의 와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 권력의 법치주의 유린과 공직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오늘도 많은 국민이 묻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